공정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스튜디오 R 영상 보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특히 상담사분들이 우리는 더 상담을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경쟁이란 이런 말에 더 빨리 상담을 끝내야 되고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심지어 끊는다. 그리고 어쩔 때는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고 못 가게 한다, 이런 얘기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뭐 여담이지만 다음 주 중으로 막 쿠팡에서 한번 일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화장실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갈 시간조차 없다, 너무 바빠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비슷한 얘기를 건보공단에서 들을 줄 되게 몰랐어요. 그 문제가 직영화 정말 연관이 있는 건데, 직영화를 하는 게 공정 아닌가? 그러면 진짜 공정이라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시험을 봐라 이런 것들도 저는 그게 청년 학생들이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것도 사실 그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것도 다 엄청난 사교육을 해서 가는 건데, 그 사교육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돈이 일단 많아야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교육조차 되게 소수가 누리고 있고, 그 소수의 기득권에 그 청년 학생들이 말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다수에게 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 내가 시험 보니까 너희들도 시험 봐,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그게 공정이란 말로 포장이 돼 있지만 진짜 그게 공정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천의 한국GM이라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고요. 그다음에 한국GM 그 부평 비정규직집의 대의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파업하고 파업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년 노동자 선언 관련해가지고 그걸 제안하고 조직하고 629명의 청년 노동자분들이 이제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목소리를 우리가 지지해야만이 비정규직 현실이 바뀌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저도 과거에 한 1년 좀 안 되게 고객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롯데 쇼핑몰 고객센터인데, 이게 상품 재고 확인하고 반품을 받아야 되는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업체한테 연락하고 이쪽에는 고객한테 연락하고, 고객이 전화해서 욕하고 업체한테 전화했더니 업체는 왜 그딴 식으로 상담을 하냐, 고객 단순 변심이다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감정노동이 뭔가, 사실 이런 거 엄청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이게 뭔가 사람이 내몰리고 뭔가 막 진짜 정신적으로 붕괴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공장에 이후에는 들어오게 된 거고, 제가 자동차 공장에 17년도에 들어갔는데, 건보 고객센터 동지들이 파업을 한다 기사가 나서 일단 심정적으로 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내걸 건데 그 울분과 분노가 있었겠다. 왠지 제가 오히려 이건 무조건 동참해야 된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파업 출정식을 이 앞에서 공단 앞에서 하실 때 진짜 막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데 다들 거기서 자리 그냥 지켜가지고 지적권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분노가 느껴진다. 그때 뭔가 일전에 그 톨게이트 투쟁 동지들 혹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투쟁에도 결합하면서 뭔가 거대한 투쟁이 될 것 같다, 여기서 뭔가 만들어야 내만이 내 현실도 바뀌고 청년들의 현실도 바뀌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파업을 했더니 댓글에 그 청년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청년 노동자로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청년들 박탈감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히려 너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더 박탈감을 느낀다. 너네들 취준생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한다는 게 욕하고 있고, 너네들도 그렇게 되면 취업전선 뛰어들어서 떨어지면 다 비정규직 되는 건데 왜 그 현실을 못 보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도 못 한다. 왜냐면 난 생계 때문에도 일을 해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돼가지고 취업 준비도 할 여력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있는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회평등 뭐 얘기하는데 나한테 기회조차 없었다, 그런 게. 근데 왜 자꾸 기회평등을 논하냐 너네들이. 근데 마치 자기네들이 청년들을 다 대표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열받았고, 그럼 반박을 하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다. 나도 청년이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너네들만 청년인 거 아니야. 그런 분노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동참하는 사람들 서명해 주십시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목소리 낸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청년 노동자들이 전폭적으로 무조건 지지한다, 우리 현실과 똑같고 이거 바꿔야지, 이분들이 파업 투쟁해서 직고용 쟁취돼야만이 우리도 바뀌는 거다, 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조합원으로서 오늘 같이 하고 있고 저도 같이 파업하고 오늘 오게 된 거고 악플들이 많이 달렸잖아요. 니네가 계약한 거 알고 들어온 거 아니냐, 니네가 그런 처우 받을 거 알고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부터 해가지고 인신공격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좀 저도 열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좀 반박하는 영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던 건데요. 사실 뭐 시험 보고 어디 뭐 노량진 들어가서 고시텔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사실 이것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 시리얼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인터뷰 10대 청소년 때 돈을 벌어야만 했던 청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자기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선생님도 너 정도면 인문계 가서도 잘할 거다 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실업길을 갔어야 했다. 그런 걸 보니까 진짜 공정성이라는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시험에서 봐가지고 그걸 성공한 사람들이 마치 전체를 대변한 것 마냥 그렇게 호도하고 그 탈락한 인생들은 탈락자로서 남고 이런 게 굉장히 기운 빠지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지난 6월 12일 총파업 결의될 때도 와서 한번 발언을 했었고 청년 대표로서 그 전에서부터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이 이야기가 옳잖아요.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정말 다 맞는 얘기고 그거를 그 공정성 얘기를 자꾸 하면서 우리들이 힘들게 공부해서 정규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권리들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비정규직이고 그래서 그런 처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정규직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성공한 일자리라고 평가받는 대기업 사무직, 공공기관 사무직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전체 노동 인구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누군가 80%는 비정규직, 흔히 얘기하는 힘든 일, 그런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없으면 또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외주화가 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도 콜센터 노동자분들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80%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이 경쟁을 하고 다 같이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도 누군가 80%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그거는 될 수밖에 없다. 이 공정성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더 많은 노동 기본권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보장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취업이 힘들어서 그 경쟁에 짓눌려서 신음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투쟁들을 지지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지점까지 생각을 넓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목소리로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에 뭔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